인생 후반전 잠이 달라져야 삶이 달라집니다. 요즘엔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절로 떠져요. 딱히 꿈을 꾼 것도 아닌데 그 시간만 되면 꼭 깨어나요. 깨어나면 다시 잠드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뒤척이다가 동이 트면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됐죠. 예전엔 저녁 먹고 TV 보다가 꾸벅꾸벅 졸았는데 요즘은 11시, 12시가 돼도 눈이 반짝반짝해요. 혹시 이 말들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본인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다들 그러는 거니까 별 수 없다고, 이제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체념하듯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정말로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무조건 나빠지는 걸까요? 단지 세월 탓이라고 넘기기엔 그로 인해 무너지는 하루가 너무 많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하고 낮에는 기운이 없고 괜히 짜증만 늘고, 예전엔 한나절을 부지런히 움직여도 끄떡없던 몸이 이젠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어디 나갈 의욕도 점점 사라지지요.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결국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함이 스며들고 내 삶 자체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지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이 달라지면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무언가 거창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약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 단 한 잔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혹시라도 설마 이런 게 되겠어?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분들이 그 한 잔으로 수면제 없이도 더 깊고 편안한 잠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가벼워졌고 낮이 활기찼고 마음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혹시 지난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며 혼자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밤이 그리고 그 밤이 만들어주는 내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었다? 그 말 정말 사실일까요? 옛날엔 밥만 먹으면 스르르 잠이 왔는데 이제는 누워도 뒤척이기만 하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어느새 새벽 3시 눈이 번쩍 뜨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의뢰 에이 나이 들어서 그래. 다 그런 거야 하고 넘기십니다. 잠 못 드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나이 탓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 과연 진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 리듬이 조금씩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햇빛을 쬐는 시간도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도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늙었으니 이제 푹 자는 건 글렀어 하고 체념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수면의 질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불면은 나이 탓보다는 잘못된 습관과 환경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쉽게 말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자기 직전까지 보고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고 활동은 줄고 걱정은 늘고 이런 생활 습관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나이 들면 깊은 잠을 못 잔다는 말도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구조가 조금 바뀌긴 합니다. 깊은 잠섭파 수면의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깊은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니고 푹 자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당히 햇빛도 쬐고 저녁엔 과식하지 않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60대, 70대 분들도
훨씬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단정 짓고 좋은 수면 습관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잠 못 자는 게 운명처럼 여겨지면 몸은 더 긴장하고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결국 그게 진짜 불면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 불면증을 더 키우는 셈이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잘 잘 수 있어.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습관과 환경을 만들면 내 잠도 바뀔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간다면 60대 이후에도 푹 자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습관이 있다는 사실. 꿀과 소금 한 숟가락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 자는 건 글렀다 싶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꿀하고 소금 한 숟가락으로 다시 잠이 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꿀이랑 소금으로 잠이 온다고? 그게 무슨 얘기야? 그저 인터넷 어딘가에서 떠도는 민간요법쯤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수면 클리닉, 기능의학 전문의, 그리고 수많은 실제 사례에서 이 간단한 방법이 불면증 해소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면제 의존까지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꿀과 소금,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어째서 이 조합이 그렇게 특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꿀의 역할 뇌를 편안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닙니다. 꿀 속에는 포도당, 과당, 트립토판 등 수면에 도움을 주는 여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포도당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잠자기 전 뇌가 쉴 준비를 할 때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고 휴식 모드로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지요. 그리고 꿀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바뀌는데,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은 우리 몸을 잠으로 이끄는 대표적인 수면 호르몬입니다. 결국 꿀 한 스푼은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하고 우리 뇌를 다독이는 천연 수면 신호제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소금의 역할 깊은 잠을 지키는 방패. 소금 하면 고혈압 걱정부터 떠오르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천연 소금입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 죽염, 천일염 같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소금은 그 안에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긴장 상태에서 몸을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지요. 특히 중요한 건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과의 관계입니다. 밤중에 자주 깨는 이유 중 하나가 새벽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갑자기 확 치솟는 경우입니다. 이때 몸이 위험 상황이다 라고 오해하면서 잠에서 깨어나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금 속 미네랄은 이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해주고 우리 몸이 긴장을 푸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즉, 잠드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잠을 유지하는 것에도 소금이 기여하는 겁니다. 꿀소금의 시너지 단순한 조합 그 이상.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꿀과 소금이 각자도 효과적이지만 이 둘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조합은 뇌에서 감마 아미노부티르산이라는 진정작용을 하는 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GABA는 쉽게 말해 뇌를 가라앉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불안, 초조, 잡생각으로 뒤척이는 밤. 이 GABA가 충분할수록 뇌가 안정되고 자연스럽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조합은 혈당의 안정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밤중에 각성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갑자기 불안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이 경고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꿀과 소금의 조합은 이 혈당을 서서히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새벽에 깨는 일을 줄이고 잠든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60대 정희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면제를 끊은 지 3년이 넘었는데 요즘은 잠들기 전에 꿀소금 한 잔 마시는 게 제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잔 덕분에 이제 새벽 4시에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친구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해요. 이처럼 꿀과 소금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60대 이후 나를 편안하게 감싸주는 자연의 수면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잠들기 전 10분의 기적. 이렇게 간단한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마셔야 하고 언제 먹어야 하나요? 앞서 소개해드린 꿀과 소금의 비밀이 궁금해졌다면 지금부터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약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루 한 잔 잠들기 전에 습관만 바꿔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 메모지 하나 꺼내셔서 함께 따라 해보세요. 필요한 재료. 천연 꿀 2티스푼 약 10g 정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꿀 100%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되도록이면 가공되지 않은 꿀, 벌꿀 또는 아카시아 꿀처럼 정제당이 섞이지 않은 제품이 좋아요. 천연 소금 4분의 1티스푼 약 1g 이하. 히말라야 핑크솔트, 죽염, 천일염처럼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사용하세요. 일반 정제 소금은 미네랄이 거의 없고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 1컵 정도.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의 물이면 됩니다. 끓는 물은 피하세요. 꿀 속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컵에 따뜻한 물 200ml를 붓고 꿀 2티스푼을 넣고 잘 녹여주세요. 소금 4분의 1티스푼도 넣어 함께 저어주세요. 혹시 소금 맛이 거북하신 분은 소금을 따로 혀 위에 살짝 올려 천천히 녹여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에 섞기 싫으신 경우 꿀 한 숟갈을 입에 넣고 혀 위에 소금을 살짝 얹은 뒤 그 상태로 천천히 녹여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닦고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침대에 누울 준비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이 한 잔을 마시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너무 배가 부른 상태나 술을 드신 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은 밤 12시 이후에 마시는 것보다는 규칙적인 수면 리듬에 맞춰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얼마나 자주 마셔야 하나요? 처음 2주는 매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이 루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이후에는 주 3에서 4회 정도로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수면 리듬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오래되셨거나 수면제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최소 3주 이상 매일 실천하셔야 효과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고혈압이 있는 분. 4분의 1티스푼 정도의 소금은 대부분 문제 없지만 걱정되신다면 8분의 1티스푼으로 양을 줄이거나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뇨가 있는 분. 꿀은 천연 당분이지만 혈당이 민감하신 분은 스테비아,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단 이런 대체 감미료는 수면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약을 드시는 분. 수면제나 기타 심장약, 혈압약 등을 드시는 분은 꿀소금 루틴을 시작하시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가볍게 상의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실천하시면 더 좋아요. 보너스 팁. 꿀소금 음료를 마시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함께 해보세요. 몸이 한층 더 이완되고 잠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TV,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끄기. 눈에 들어오는 밝은 빛이 수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거든요. 취침 시간은 매일 일정하게 맞춰주세요. 수면 루틴은 리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 꿀잠을 부르는 일상 속 작은 변화들. 잠은 단순히 밤에 자는 행위가 아닙니다. 낮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느냐가 밤잠의 질을 결정짓는 전초전이 되지요. 그래서 꿀과 소금 한 잔이라는 좋은 수면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생활 방식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학 지식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면을 돕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1. 화면은 줄이고 조명은 낮추세요. 우리의 뇌는 밝은 빛, 특히 푸른빛 블루라이트를 나처럼 인식합니다. 그래서 TV,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같은 기기에서 나오는 빛은 몸이 아직 밤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수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지요. 이것이 늦게까지 TV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 몸은 피곤한데 눈은 반짝반짝해지는 이유입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주세요. 어떻게든 보기 원하신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이나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침실 조명은 형광등보다 노란빛의 무드등이나 간접 조명이 수면 유도에 훨씬 좋습니다. 2. 하루 중 햇빛 쬐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햇빛은 단순히 따뜻한 기운을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뇌에서 멜라토닌이 잘 생성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어르신들은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햇빛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15에서 30분가량 햇빛을 쬐는 산책을 해보세요. 아파트 거실 창가에서도 가능하니 아침에 햇살이 들어올 때 창문 옆에 앉아 신문을 읽는 습관도 좋습니다. 햇빛이 뇌를 깨우고 밤에 더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저녁 식사는 가볍고 일찍 마치세요. 늦은 시간에 과식하거나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드시면 위장이 밤새 일하느라 바빠집니다. 그 결과 뇌는 쉬려고 해도 몸이 바빠서 함께 못 쉽니다. 그러다 보면 잠드는 시간도 늦어지고 자는 내내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지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류나 자극적인 찌개보다는 소화 잘 되는 반찬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너무 배고픈 상태로 잠드는 것도 좋지 않으니 출출할 땐 바나나, 삶은 계란, 우유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4. 낮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낮에 활동량이 너무 적으면 밤에도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거나 에너지가 남아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관절이나 무릎 걱정으로 운동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동이라기보단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15에서 30분 걷기 중심의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계단 한두 층 오르기, 집 안에서 발끝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은 채 스트레칭 등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대엔 무리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동작을 추천드려요. 5. 내 몸만의 취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만 잠자리 습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일정한 순서를 반복하면 몸이 그 신호를 기억하고 더 쉽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씻고 스트레칭하고 꿀소금 마시고 책 몇 페이지 읽고 불 끄고 누우면 몸은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나만의 순서를 정해두고 매일 반복하세요. 양치 스트레칭 5분, 꿀소금 한 잔, 조명 줄이기, 가벼운 책 읽기, 취침.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셔도 몸이 점점 적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잠은 억지로 자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들어야지라는 조급함은 뇌를 더 깨우고 불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지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을 조율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편안한 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자신의 속도에 맞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왜 어떤 날은 잠이 잘 오고 어떤 날은 밤새 뒤척일까요? 그 차이는 결국 생활 속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찾지만 사실 수면은 약보다도 꾸준한 루틴과 내 생활의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몸이 편안함을 느끼고 내 마음이 안정감을 되찾을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잠이 다시 찾아옵니다. 하루 한 잔의 꿀과 소금, 그리고 블루라이트 줄이기, 가벼운 산책, 일정한 기상시간,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쌓여 밤에는 더 깊은 휴식을, 아침에는 더 가벼운 시작을 선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도 잘 잘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수면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여든을 앞둔 몸에도 마음에도 포근하고 평화로운 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단 10분의 실천이 내일 하루를 바꾸고 내 삶 전체에 잔잔한 평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내일로 이어지는 좋은 잠을 선물해 보세요. 당신의 밤이 점점 더 고요하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회복과 안정을 찾는 시간이 되길 응원합니다.